인간의 언어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이 책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의사소통과 달리 인간의 언어는 원격 표상이라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인간의 언어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함으로써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서 강조할 부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한 구절에다가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 구절에 뒷부분에 나온 역설을 쓸 수 있다, 과장법을 할 수 있다, 오드유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화법을 할 수 있다를 이제 추가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도의 유의라는 건 보면 예를 들어 그런 말 하죠. 잘났어 정말 이러는데 그게 잘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비꼬는 말이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그 간접화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정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그 윌슨 교수는 마이클 토마셀로의 그 문화지능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다른 동물종과 인간의 차이점을 또 다르게 좀 설명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1차적인 데 비해서 인간은 공동의 목표와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핵심적인 차이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과 협력하려는 충동을 타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런 사회성이 이제 발달해 나가려면 서로를 파악하고 의도를 읽어내고 의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가 있었기에 이런 마법 같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우리가 보는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상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꿈이라든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이제 이런 엄청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이야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실제로 꿀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외국이랑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일 힘든 일이 언어죠. 심지어는 그 문장 구조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어라는 게 그 아까 윌슨 교수가 이야기한 유전자 그 문화의 공진화로 인해서 일어났다면 사실은 똑같은 문장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언어만큼은 전혀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개인의 언어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전자 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합니다. 세대마다 변하고 불과 제 한 세대 위의 분들과 제가 쓰는 언어의 패턴이 다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유전적인 진화라든지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럼 전혀 유전적이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는 유전적인 토대, 우리의 소질은 사실은 언어가 탄생하기 전부터 앞서서 이미 인류 종에는 형성돼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윌슨 교수는 언어 분야에서만큼은 어떤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 때문에 오히려 인류가 융통성, 잠재력, 창의성이 더 증진되어서 재능이 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